서 변호사님, 예. 오늘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어요. 예.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그런 그 검증 자료 제출 미흡을 들어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파행을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한 후보자의 그러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를 지금 민주당은 검증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.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내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왜 이런 것은 안 내느냐. 우리가 봐도 그 내야 할 건 안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저도 국회를 오래 출입해 봤지만 총리든 장관 후보자든 중요한 그 공직자들이 꼭 내야 할 그런 자료들을 안 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 내야 하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런 헝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덮기 위해서 아주 끝까지 안 내 가지고 파행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은 아닌지 하는 의문도 좀 들기는 합니다. 먼저 이제 민주당이요. 참 이게 내로남불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예. 자기들에게 그 5년 동안 자료 내라 할 때 자료 냈습니까? 안 냈죠. 지금 이게 내로남불이 그래서 이게 문재인이가 장관급 이상의 그 34명을요. 청문회에 제대로 채택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한 거 아닙니까? 예. 민주당이. 예. 이런 게 민주당이 입장 바뀌니까 야 자료 안 내가 청문회 못 하겠다. 예.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지나친 게 아닌가. 이런 게 바로 윤석열 길들이기 또는 이제 국정 발목 잡기가 지나치다. 이렇게 보이고요. 물론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꼭 내야 되는 건 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 부당한 자료 중에요. 예.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김현장이 이런 사건 처리 내역 있잖아요. 예. 김현장 고문할 때. 예. 이거는 저도 로펌에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이게 다 비밀 보장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. 자기들에게 업무 처리한 걸 누설하면 안 돼요. 예. 그건 이게 모든 로펌의 기본입니다. 따라서 이제 그 김현장에서 처리한 업무 내역을 내라. 이거는 이게 좀 지나치고요.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미술 있잖아요. 예. 부인이 미술 작품을 판매 내역을 다 내봐라. 근데 부인이 뇌물 받은 의혹이 있어가지고 조사한다면 몰라도 부인도 이게 부부 별산지 아닙니까? 우리나라는 부부간의 엄연히 타인 사생활인데 이걸 그림을 누가 다 파는지 내라? 그러면 이게 그림 산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비밀을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. 예. 아니 이런 식으로 이게 부인이 판 것까지 다 내라 하면 어디 이게 부인 무서워서 이게 공직 가겠어요? 저도 이게 제보고 어떤 분이 서비로 정치 안 해 하니까 제일 반대하는 게 부인이거든. 네.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공천보다 제 집사람 공천 받는 게 더 힘듭니다.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게 너무 가족들 사적인까지 다 요구하는 이런 거는 이게 좀 지나치고 그럼 나머지 낼 수 있는 거 있다면 내겠지만 저는 민주당의 요구가 좀 지나치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. 민주당 요구를 보니까 별세한 지 아주 오래됐어요. 부친은 아마 1982년, 예. 모친은 1994년이니까 아주 우리말로 하면 쌍팔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예. 그 부친과 모친의 부동산 거래네요. 이런 걸 내라고 한다는 1970년에 이제 사무관 인관 됐지 않습니까? 그 이후 모든 봉급 내역을 다 내라. 또 최근 10년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일체를 내라. 이런 것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? 그래가지고 한 총리 내정자 후보자에 대해서는 1090건을 그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 때는 319개, 정세균 전 총리 때는 250건. 한 4배 정도를 더 많이 내라. 물론 이제 이낙연이나 정세균은 자기 편이니까 대충 넘어가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정말 기싸움도 벌일 수도 있겠지만 정치권이니까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저는요. 제가 여기 조금 전에 SBS에서 한덕수 문제만 다루고 왔습니다. 예. 근데 노무현 이전의 거는 요구하지 마라 말이에요. 그렇잖아요. 노무현 때 이분이 뭐 했잖아요. 예, 그러니까
총리까지 다 한 사람. 다 이게 검증 거치잖아요. 예, 근데 자기들이. 예, 근데 왜 옛날에 뭐 몇십 년 전에 보존기한이 지난 걸 요구하냐 말이에요. 노무현 총리 검증할 때 이전에 거는 자기들이 검증했잖아요. 예. 자기들이 검증해보고 추천했을 거 아닙니까? 청와대 민정실에서 검증하고 국회 청문했잖아요. 따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, 그래서 제가 이게 윤석열 길들이기 국정 발목 잡기라는 거고요. 이런 식으로 이게 민주당이 계속하면요, 결국에 국민들은 판단합니다. 지금 여기 박사님이 자료 건수를 말했지만 지금 이게 과거보다 3~4배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3~4배. 이걸 가지고 이건 이렇게 내려면 트럭으로 갖다 줘야 합니다. 트럭으로. 그러니까요. 따라서 저는 뭐 아까처럼 이게 보존기한이 아주 오래전에 거, 또는 이게 그 최근 거라도 퇴무의 영업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 거라든지, 또는 완전히 순수한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과하게 요구하는 거는, 이거는 이게 국회가 갑질하는 거예요. 이 국회가 자기들에게 의석수 많다? 근데 국무총리는 과반 출석에 과반이 동의해야 되잖아. 장관들은 어차피 이게 임명 강행할 거니까 우리가 한동훈을 맡고 싶은데 한동훈을 못 막잖아. 예.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게 뺨 맞고 딴 데가 화풀이 한다고 한덕수한테 모든 걸 화풀이 하는, 저는 이런 게 갑질이다 이래 봅니다. 다만 총리라는 행정부의 수장 아니겠습니까? 이런 분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총리에 대한 검증이 주가 되겠지만, 우리 또 정서상 부인에 대한 검증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동안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후보 당사자보다는 부인들 때문에 더 많은 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? 또 실질적으로 이 부인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. 뭐 총리 아니라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, 그렇기 때문에 부인의 어떤 도덕성도 일정 부분은 검증이 돼야 하는 것은 맞지 않나, 그런 생각도 들고, 이번에 한 후보자가 내지 않은 것 중에 보면은 부인의 토지 및 주택 부동산 거래 내역이라든가, 또 벌과금 내역이라든가, 임대계약, 또 소득세 납부 내역, 좀 이런 것들은 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? 그래야 과연 이 한덕수 후보자뿐만 아니라 부인도 그 총리 부인으로서의 그러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, 자질을 갖추고 있다,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거든요. 아, 그럼요. 제가 보기에 부동산은 저는 내는 게 맞다고 봐요. 부동산은. 근데 이거 김건희 씨 있잖아요. 윤석열. 예. 김건희 씨도 이게 그 협찬 있잖아요. 이거 가지고 이게 고소하고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게 공격했습니까? 예. 이분이 협찬을 받을 때 그거는 이게 주최 측이 받는 거지 김건희 씨가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치 이게 범죄가 있을 것이다.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한 게 미술품 판매 내역을 하나하나 산 사람을 다 이게 얼마에 팔고 누구한테 산 사람이 비밀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저는 이게 사생활이다. 근거도 없이. 예. 만약에 미술품을 통해 로비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요구해야죠. 예. 그냥 무턱대고 다 내라. 이거는 좀 지나치다는 거고. 다만 이게 부동산은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죠. 예. 부동산은 이게 그 뭐 아버지가 부동산 때문에 윤희수 의원에게 사퇴까지 했잖아요. 아버님 때문에. 저는 이게 윤희수 의원이 책임이 없다 보지만 이 정도로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뭐 부동산 거래 내역이라든지 또는 이게 세금이라는 거는 결국 이 가족 전체 의무라고 봐야 되거든요. 모든 세금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요구할 수 있고 그 정도면 이게 그 제출해 주는 게 맞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금 전 방송에서 주장했던 거는요. 좀 이게 그 이제 제출해야 될 거하고 요구 못하는 걸 좀 이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좀 만들어 보자. 왜냐하면 이게 내로남불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가 이게 내가 여당일 때는 안 되고 내가 야당일 때는 또 자꾸 내라 하니 예. 이게 반복되잖아요. 그렇다면 아까처럼 부동산이나 세금 문제나 뭐 이게 병력이나 이런 거 있죠. 이런 건 이게 자녀 문제지만 병력은 이런 거 이게 또는 뭐 학교 문제 있잖아. 편입학. 그다음에 뭐 봉사 점수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게 그 검증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. 학력, 병력, 세금 이런 것들은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뭐 법으로 비밀이 보장된 거라든지 순수한 사생활이라든지 요런 거는 요구 못 하고 예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규정을 좀 더 상세하게 만들자.
그러면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는 이런 거는 이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옳은 말씀입니다. 다만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재산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좀 과다한 거 아닌가. 또 고액 고문료 뭐 20억 원 받은 것도 그렇고 공직 물러나서 재산이 4, 50억 늘어난 거 여러 부분에서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다가 그 부인이 뭐 대기업들에 대해서 미술품을 고가로 판매를 했다. 이런 얘기들도 물론 정치권에서도 나왔지만 그 이전부터도 이렇게 여러 군데서 소문들이 흘러나왔단 말이에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런 인사검증을 하는데 부인이라고 해서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가 있느냐. 부인이 바로 공인입니다. 총리 부인은 공인이에요.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더구나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 보통 사람들도 하는 단 한 푼의 기부금도 한 적이 없고 어떻게 법인카드를 써서 그런지 개인카드를 한 번도 안 쓰느냐 이런 것들 전부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분은 우리나라 최상층의 엘리트로만 살아온 사람 아니냐. 우리나라 귀족 세력이다.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민들, 서민들의 생활을 알겠느냐. 그냥 고시하고 그런 판단 위해서 기득권층의 보호 그런 데만 더 집중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어떤 뭐 의심이랄까 불안, 불만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측면도 없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.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한동훈 또 정호영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낙마를 시키겠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와 좀 맞바꾸려는 것 아니겠느냐. 뭐 장관이야 이제 윤석열 당선이 대통령이 돼서 뭐 임명을 하면 그만이지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총리가 인준이 안 되면은 지금 책임 총리가 있다고 또 총리가 제청을 해야 장관도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지금 출범을 못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? 그래서 완전히 발목을 잡고 몇 사람 바터제로 낙마를 시키겠다 그런 전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는요. 개인적으로 이게 그 한덕수 총리가 최선의 총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안 해요. 예, 그러겠죠.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우리 우파에 사람이 없으면 뭐 노무현 때 그렇게 잘 나가는 여야를 넘나들면서 잘 나가는 분들이 있죠. 이거는 이게 썩 바람직한 건 저는 아니라 봅니다. 대표적인 게 김종인 씨 아닙니까? 김종인처럼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근데 그 한덕수 후보자에서 좀 좋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윤석열 일단 정부가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런데 점에서 제가 좀 뭐 방송마다 좀 이게 변호해 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워낙 자기들이 내로남불이 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한 거 그때 행태에 비하면 지금 이게 과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. 그다음에 그 또 박사님 말씀 중에 정호영 있잖아요. 이분은 이게 빨리 저는 빠를수록 좋아요. 빠를수록.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상처받게 본인뿐만 아니라 정권에도 상처를 받거든요. 지금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. 좀 더 민심이 악화되기 전에 저는 빨리 좀 이게 그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. 이 말씀 드립니다. 그러니까 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무적,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. 물론 본인으로서는 억울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인과는 무슨 40년 직인이 어찌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친구 장관 임명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 이런 비판까지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자꾸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. 뭐 전략적으로 미리 또 정호영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또 다른 건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쪽도 끌고 가는 측면이
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 지루하게 가면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낍니다. 그 화살이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한테 돌아가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.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.